ABL80과 에어브릿지와 ABL80 대표 맡고 있는 남성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ABL80이나 에어브릿지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고 전 세계 메타, 구글, 틱톡의 6개의 MMP 중 하나로서 국내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자리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300여 개 회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5개국에서 에어브릿지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iOS 마케팅이라는 이 주제는 한국에 있는 여러 마케터분들께서 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도 한국이라는 그 나라의 특성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거나 시간을 투자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주제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iOS 마케팅에서 되게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SK 애드 네트워크를 한번 딥다이브 해보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좀 찾아뵙게 됐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혹시 나는 iOS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한번 간단하게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망설이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룸에 있는 한 50% 이상의 분들이 iOS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세션이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아젠다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스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ATT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칸 4.0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스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고 AAK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너무 다 많이 들으신 내용일 거예요. iOS 14.5부터 저희가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동의창을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보여주게끔 강제가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IDFA, 즉 애드 아이디를 아무한테나 그냥 받을 수 있었고 옵트 아웃, 즉 내가 받기 싫어라고 하면 안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안 주는 거고 동의를 해야지만 이 IDFA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 이 동의율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낮다라는 건데요. ATT 동의율은 전 세계적으로 한 20%에서 40%대고 한국은 한 30% 정도 된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IDFA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시그널 로스, 두 번째는 비저빌리티 로스입니다. 시그널 로스는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리고 수많은 DSP들은 광고를 할 때 핵심 원리가 이 물건을 살 것 같은 사람, 앱을 설치할 것 같은 사람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겟팅은 어떻게 일어나냐? MMP와 같은 솔루션 혹은 픽셀과 같은 웹 SDK에서 포스트백을 그 광고 서버로 보내게 되면 그 포스트백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우리 앱을 설치했던 사람들, 이미 우리 앱에서 구매했던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서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사한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때 매칭 역할을 하는 매칭 키가 바로 애드 아이디, 즉 IDFA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누가 도대체 구매를 했다라는 건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유저와 그 앱 안에 있는 유저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율성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또 MMP와 같은 저희 솔루션들도 광고 성과 측정을 할 때 애드 아이디를 되게 중요한 매칭 키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면 가시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광고 효율성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ATT를 올려야 합니다. 이 동의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칸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애초에 ATT 동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프롬프트, 사전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얘가 뜨면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핀트레스트 앱을 깔면 이런 프리프롬프트가 먼저 나오고 거기서 넥스트를 누르면 이 동의 문구가 시스템 프롬프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전 프롬프트를 띄우는 건 ATT 동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ATT 프롬프트 안에 있는 문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버즈피드 앱의 예시인데 보시면 여기 안에 되게 자세하게 왜 이걸 동의를 하셔야 되는지 써 있죠. 기본 문구를 그냥 쓰지 말고요. 한번 커스터마이즈를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ATT 동의율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되게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한 번 허용을 안 해도 다시 허용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브레이즈를 사용해가지고 인앱 메시지를 띄우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인앱 메시지를 띄우셔도 되는데 허용 안함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트래킹이라는 메뉴로 사용자를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딥링크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딥링크로 이 트래킹 화면으로 보내서 다시 비허용을 한 사용자에게 허용하게끔 나중에도 사후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ATT 프롬프트는 다 아시다시피 한 번밖에 띄울 수가 없는데요. 한 번 하고 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리마인더를 줌으로써 다시 허용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이밍은 사실은 뭐 왕도가 없어요. 근데 제가 거의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그냥 많이 하시는 것처럼 앱 직후에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앱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한 이후에 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프리 프롬프트라든지 언제 띄울 건지에 대한 타이밍, 동의 문구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앱에서 어떤 방식이 최적이라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A/B 테스팅을 하셔야 되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걸쳐서 동의율이 각각의 코호트마다 어떻게 상승되는지 떨어지는지를 마치 ASO 테스팅을 하시듯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워킹한다는 거죠. 게임에서도 워킹하고 논게임에서도 워킹합니다. 제가 게임 회사에서 프리프롬프트랑 띄우고 타이밍을 조절했을 때 20%에서 40%까지 동의율 올라간 사례를 봤고요. 소셜 앱, 서브스크립션 앱에서도 20대 중반에서 50% 초반까지 올린 회사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게임과 논게임에서 AT 동의율을 높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 매체의 효율화적인 측면과 성과 측정 최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팁인데 ATT를 동의를 해야지만 IDFA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DFA가 없으면 매체는 타겟팅을 못합니다. 누구에게 광고를 내보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에어브릿지에서 이 설치 이벤트에 애드 아이디를 같이 끼워서 보낼 수 있게끔 연기를 하는 그런 옵션을 또 iOS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내지 마시고 앱 설치 애드 아이디를 묻혀서 보내려면 30초에서 60초 정도 기다렸다가 보내게 하는 그런 옵션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ATT의 동의율을 열심히 했어요. 20%에서 40%, 50%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 오늘의 본 주제인 스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스칸이 근데 제가 많은 강의를 해봤는데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대한 자세히 또 심플하게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칸의 중요성은 왜 우리가 스칸을 써야 될까요? 우선은 국내 iOS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30% 사용자들이 이미 쓰고 있고요. 또 북미 지역이나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iOS 비중이 거의 60%예요. 그래서 스칸을 사용을 안 하고서는 현저하게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광고 매체 사이드에서도 스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광고 매체들은 성과 보장형 CPI 상품을 스칸 기반 인스톨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스칸을 무조건 써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스칸이란 도대체 뭘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애플이 직접 어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라 MMP가 아니라 애플이 직접 어트리뷰션을 하는 게 스칸이다. 근데 이 스칸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스칸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백이라는 게 와요. 근데 이 포스트백은 스칸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채널, 어떤 캠페인에서 깔았다라는 그 결과가 어트리뷰션이 돼서 오는데 거기에는 디바이스 아이디나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직접 만든 기어드 분석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룩백 윈도우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데 스칸의 룩백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클릭에 대해서는 30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클릭이라고 했지만 광고 조회, 그러니까 앱스토어 화면이 이렇게 가끔 게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스토어 화면이 전면에 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클릭으로 인정해서 30일의 생각보다 긴 룩백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스칸이랑 이거 어트리뷰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무슨 차이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스칸은 기존 어트리뷰션과 그냥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냥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사실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별개이기 때문에 기존 어트리뷰션 방법론에서 스칸과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 에어브릿지는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또 다른 애플이 직접 시행하는 어트리뷰션이 스칸이라는 점을 반드시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니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익명성 보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명성 보장은 개인의 제식별을 막는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칸 포스트백 있잖아요. 이 스칸 포스트백을
이 왼쪽에 있는 스칸 포스트백을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면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 0시간에서 24시간 전에 어떤 시점에 앱을 설치했고 2,000원에서 5,000원 사이 구간에서 결제를 한 건 일으켰다. 왜 이렇게 하냐? 만약 제가 3시 33분에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2,700원어치 물건을 결제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익명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스칸의 핵심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다양한 이제 개념들로 풀어내는데 군중 익명성, 전환값, 컨버전 윈도우와 포스트백 타이머, 그리고 락 윈도우라는 4가지 컨셉이 있는데 이 컨셉은 앞에서 말씀드린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원리 아래서 다 같은 결에 있는 그런 요소들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군중 익명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군중 익명성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윌리를 찾아서, 저 어릴 적에 되게 많이 했는데요. 윌리를 찾아서의 원리가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한 명을 찾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 군중 익명성이라는 것도 캠페인의 설치 수가 많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칸 4.0에서는 티어 0, 1, 2, 3라는 4단계의 군중 익명성이 있고 이 군중 익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윌리를 찾아라를 항상 생각하시면 군중 익명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값입니다. 이 전환값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들의 수천 가지의 행동을 나는 딱 너한테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하라고 할 거야 라는 게 바로 전환값입니다. 그래서 전환값에는 상세 전환값, 단순 전환값이 있는데 상세 전환값은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공을 하고 단순 전환값은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 익명성 0, 1, 2, 3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를 주느냐가 달라지는데 군중 익명성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상세한 정보를 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전환값 혹은 단순 전환값이라는 걸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앱 이벤트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4가지의 경우의 수로 매핑하는 거라고 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가지면 0부터 63까지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63이라는 숫자를 결제 한 번, 회원가입 한 번, 장바구니 한 번으로 매핑할 거야.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환값 간의 매핑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이 64가지의 수를 현실에서 마케터들이 쓰실 때는 6가지 정도의 이벤트를 셀렉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6가지냐? 64는 2의 6승이잖아요. 근데 2라는 건 했다 안 했다라는 이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온 앤 오프처럼 이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하면 그게 모여서 64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의 인앱 이벤트를 고르거나 혹은 3개의 인앱 이벤트와 3개의 결제 구간을 고르는 등 이걸 그냥 6개로만 하면 그걸 했다 안 했다로 표현해서 총 64로 치환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거의 다 끝났는데 이게 스칸이 또 어려운 점이 스칸 포스트백이 3번 있고요. 3번 있는데 이 컨버전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한 시점부터 이 윈도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앱을 설치하고 첫 번째 윈도우는 0부터 2일까지예요. 그러니까 0부터 2일까지의 사용자의 행동을 저희가 포스트백으로 한번 받을 수 있는 거고 3일에서 7일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거고 8일에서 35일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마케터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좋은 거는 그래? 되게 짧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틀밖에 우리가 측정을 못해? 예, 그게 바로 스칸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버전 윈도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칸에서 이 포스트백 타이머라는 것과 락 윈도우라는 걸 그냥 설명을 좀 드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마칠 텐데 또 이게 포스트백 타이머라는 게 뭐냐면 0부터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이벤트를 보낸다 그래도 그걸 갑자기 보내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포스트백에 대해서 24시간 랜덤 딜레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랜덤 딜레이를 발생을 시켰을 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언제 이벤트를 실행을 했는지를 알게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랜덤 지연을 발생시키는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락 윈도우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 랜덤 포스트백을 조금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매했다. 그럼 구매 즉시 락 윈도우를 설정을 하면 이 이틀이라고 했을 때도 남은 시간을 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스칸 포스트백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렸다 그래도 이 자료는 저희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사실은 참석자들에게 공유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션을 참석하신 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스칸 활용 팁, 스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케터분들이 스칸을 활용하실 때 수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신경 쓰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포스트백에서 수신하는 상세 전환값의 설정을 되게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중 익명성의 티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캠페인별로 그게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캠페인별로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서 이 군중 익명성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현실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포스트백과 상세 전환값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사실은 이 첫 번째 포스트백은 스칸 3.0에도 있고 4.0에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포스트백은 스칸 3.0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칸 버전과 호환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상세 전환값과 단순 전환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 전환값은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하고 단순 전환값은 3가지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케터분들이 일하실 때 상세 전환값을 최적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첫 번째 포스트백인 이유는 첫 번째 포스트백은 최대 4일 이내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임라인 상에도 최적화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 팁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상세 전환값을 잘 설정할 수 있을까? 앱 설치 후 24시간 이내에 인앱 이벤트를 활용하시는 걸 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앰플리튜드 차트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버전 윈도우가 최대 이틀까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칸 3.0에서는 또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이벤트만 스칸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거냐? 구독 앱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구독 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면 프리 트라이얼 무료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되는데 만약 유료 전환 자체를 저희가 이벤트로 잡게 되면 3일, 4일이 지난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체험이라는 이벤트는 24시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게 맞고요. 게임이라고 했을 때 레벨 20 달성이 난 중요해. 그렇다고 무조건 그걸 잡으시는 게 아니라 하루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돼야 되는 거죠. 튜토리얼을 완료를 했다거나 혹은 레벨 3을 달성했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스칸에 들어가야지만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중요한 순서대로 인앱 이벤트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에어브리지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건 이런 것들, 구매, 회원가입, 장바구니 담기, 로그인, 제품 조회, 홈화면 조회 같은 건데 이러한 것들을 내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5 달성, 뭐 특정한 튜토리얼을 완료했다, 혹은 첫 번째로 아이템을 뭐 파밍했다, 첫 번째로 어떤 스테이지에 도달하였다. 이런 24시간에 일어난 이벤트 중에 사용자의 활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순대로 선정을 하셔서 상세 전환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이건 제가 해외에서도 되게 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얻었던 슬라이드, 뭐냐면 스칸에서도 구매를 측정할 때 금액을 측정하실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측정하실 때 수익화 유형에 따라서 그 구간을 설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앱 퍼체스냐, 인앱 애즈냐, 구독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넣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는데 인앱 구매는 쉽죠. 커머스다.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밸류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인앱 광고나 구독은 왜 이게 어렵냐면 광고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1년에 걸쳐서 수천 번을 봐야지만 LTV가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칸은 딱 한 번만 수집할 수 있는데 만약 진짜로 그 광고 봤다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스칸에 넣게 되면 밸류가 0.001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인앱 광고나 구독에서는 ARPU나 PLTV 같은 값을 대신 넣으라고 권장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칸에 대한 금액 구간을 설정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균등하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 0원부터 100만 원까지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8개로 12만 5천 원씩 나눌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각각의 그 예를 들어서 구매 분포를 그려보면 어떤 VIP 유저는 30만 원, 40만 원씩 결제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그냥 유저는 만 원, 2만 원씩 결제하는 유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균등하게 결제 구간을 나누게 되면 정확하게 그 결제 금액을 캡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구간을 나눴을 때 그 각각의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의 구매액의 총합이 구간별로
동등하게 배분되도록 나누는 것을 저는 추천을 확실히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구독 앱이라고 해볼게요. 주간 플랜, 월간 플랜, 애니얼 플랜이 있고 1.9, 4.9, 39.99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넣는 값은 저는 네 번째 구독을 했을 때의 LTV 값을 예를 들어서 전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넣을 때 5.17, 12, 18이잖아요. 그럼 이 숫자들이 이 아래의 구간의 중간 값이 되게끔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도 구매액을 스칸을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막상 구매 금액을 설정하실 때 균등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라 라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 또 마지막 팁은 캠페인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칸 이전의 시대에는 iOS 캠페인을 할 때 100개, 200개씩 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캠페인들을 적어도 20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각각의 캠페인에서 오는 포스트백의 군중 익명성이 최대한 티어 2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iOS 마케터 분들이 스칸을 활용하실 때는 그 캠페인별 티어 그 군중 익명성 정보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그게 떨어진 캠페인이 있으면 폐기시키거나 다른 걸로 통폐합시키거나 혹은 거기에 예산을 더 부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개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iOS 마케터가 캠페인 성과 및 확인을 스칸을 기반으로 하려면 인내심이 더 필요합니다. 1시간, 2시간 만에 나오지 않고요. 적어도 이론상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의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심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되게 많은 분들이 데이터 수치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이게 매체와 MMP 사이에 수치가 난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스칸 시스템과 MMP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에서 그냥 내준 결과값이기 때문에 모든 주체들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타임존이라든지 모델링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스칸의 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칸과 기존 어트리뷰션 시스템 간의 수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냐?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개의 시스템이다. 측정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칸은 룩백 윈도우가 30일로 매우 길고 또 스토어킷 렌더드 광고는 조회가 아니라 클릭과 같은 등급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점, 또 랜덤 포스트백 타이머 같은 것들이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를 어렵게 한다는 점 때문에 스칸과 어트리뷰션 정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전환값 설정 군주 익명성 신경 정말 써야 되나요? 설치 캠페인만 하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인앱 이벤트 최적화를 할 거면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게 스칸이 3.0, 4.0 이제 뭐 애드 애트리뷰션 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업그레이드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용자가 기기를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라이브러리 버전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거의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칸의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 그래도 4.0, 3.0 이런 버전들의 백데이트 되는 버전들 간의 호환성을 반드시 마케터로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WWDC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애플이 나 이제 스칸 말고 어드 애트리뷰션 킷이라는 걸 새로 낼게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은 되게 저희한테도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마케터분들의 약간 두통을 자아내는 또 다른 업데이트였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앱 애트리뷰션 킷은 그 스칸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더 추가된 건데 그냥 스칸의 확장판 같은 1.0 버전 같은 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이 서드파티 앱스토어에 대한 어떤 성과 측정 지원이라든지 원래 스칸은 앱 설치 캠페인만 해당되는 거였는데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에도 이제 해당되게끔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배너나 전체 화면 인터랙티브 에지까지도 심지어 오디오 에지까지도 포괄해서 우리는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일단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칸 4.0을 쓰시게 될 것 같아요. 3.0, 4.0을 쓰시게 될 것 같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앱 애트리뷰션 킷이 조금씩 매체와 디바이스와
그리고 저희 같은 MMP 사이에 보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원리 아래서 또 AAK를 통해서 또 똑같이 iOS 마케팅을 진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세션에 참가한 모든 분께 발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에어브릿지와 A1180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희 부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